안녕하세요. 아빠 블로거 동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블로그 할 시간이 없어요. 블로그를 언제 해요? 일요일 1포스팅. 정말 그게 가능해요? 가장 큰 이유는 블로그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루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부자들은 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서 매달 독서통신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달 이제 진급을 위해서는 최소 1권에서 2권의 이상의 책을 읽고 그렇게 이제 독서평가를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우연한 계기에 그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가 제 머리를 땅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정말 생각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이제 여기에는 이제 두 친구가 나옵니다. 두 친구가 나오는데 산에 있는 우물에서 마을까지 물을 양동이로 퍼다 날라서 그 퍼다 나른 만큼의 돈을 벌게 되는데요. 한 친구는 열심히 양동이를 짊어지고 이렇게 다니지만 한 친구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양동이로 하면은 언젠가 내가 아프거나 내가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었을 때는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이프를 마을까지, 우물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를 연결하며 이거는 내가 옮기지 않아도 이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면서 수익화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계속해서 양동이를 짊어지게 되죠. 그리고 한 친구는 양동이를 짊어지고 점심에 쉬는 시간이라든가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저녁 시간에 매일 조금씩 땅을 파고 파이프를 설치하고 나무를 메고 땅을 까고 설치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1cm, 2cm, 10cm 이렇게 더디게 나가던 진도가 갑자기 속도가 붙더니 1m가 되고 1m가 또 모여서 5m가 되고 10m가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파이프 라인의 긴 우물에서부터 마을까지 파이프 라인을 성공을 시키고 이제는 내가 쉬고 있을 때, 내가 놀고 있을 때, 내가 자고 있을 때에도 물이 흐르면서 수익이 생기는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우리 직장인들도 그 양동이를 짊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고 거기에 에너지를 탁 쏟아붓고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맥주 한잔 하고 이렇게 휴식을 하고 물론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더 많겠죠. 하지만 그런 이제 조금 정형화된 우리가 회사 집 이렇게 삶을 사시는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양동이의 크기는 제한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양동이의 크기를 물을 많이 기를수록 우리가 수익 구조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동이의 크기를 키워서 연봉이라는 거를 시급이라는 거를 더 늘려나가는 거죠. 이 양동이를 키우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임금 상승률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물가 상승률 대비 임금 상승률이 쭉쭉 따라가주는 기업들도 있지만 비슷비슷하게 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나 그거보다 더 낮게 상승이 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5년, 10년 후에 이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내가 지금 하루에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벌 수 있는 나만의 전략, 나만의 기술을 터득을 해서 이 파이프라인을 지금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두 친구의 차이에서처럼 지금은 사실은 블로그 수익화, 어떤 SNS 채널로 수익화를 하겠다, 콘텐츠를 수익화를 하겠다. 이게 속도가 더딜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보다가 결국 내가 안 될 줄 알았어. 이거 너무 이미 선점한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 내 친구가 했더니 실패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쉽게 포기를 하거나 아예 시도조차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그 고사성어에서도 우공이상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가 그 가만히 뭐 있어서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그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어떤 거리에 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끔 가족들과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산을 이렇게 깎고 옮겨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쉬지 않고 꾸준하게 한 가지 일만 열심히 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비유의 말인데요. 저도 이 앞선 두 가지 이야기에서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그런 시간 관리를 적절히 잘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서 지금의 이런 뭐 전자책, 그다음에 책도 출간을 하고 실제로 종이책도 출간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온오프라인에서 그런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바로 이게 시간 관리를 통해서 저의 가치 상승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했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앞서 이 영상 처음 시작했을 때 30일 기준 최소 25일 이상 같은 시간대에 포스팅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저녁 시간을 예로 들어볼게요. 저녁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하고 와서 포스팅을 하려고 하면은 뭐 그 친구를 만나서 뭐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회식을 할 수 있고 외식을 할 수 있고 또 피곤할 수 있고 야근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아주 많이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포스팅을 하다가 또 어떤 날은 건너뛰는 날이 있고 이렇게 뭐 1일 포스팅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꾸준히 포스팅을 할 수 없는 그 외부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새벽 시간대를 선호하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새벽 6시에 이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일상을 살고 있었지만 이 블로그를 시작하고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5시 반에 기상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적응을 한 다음에 5시에 기상을 하고 조금 적응을 한 다음에 4시 반에 기상을 하고 지금은 평균 4시에서 4시 반에 기상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미라클 모닝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출근하기 전까지의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의 시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시간대 30일 중에 30일 모두 뭐 주말 뭐 하루 이틀을 빼더라도 25일 이상의 포스팅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8년 동안 꾸준히 실천을 하고 그 3,000개 이상의 포스팅을 발행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30일 중에 25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시간을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아끼고 우리가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걸 하죠? 네, 바로 가계부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을 적절하게 허투루 쓰지 않고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는 시계부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시계부가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왼쪽 편에 이제 그림을 이제 제가 실제 이제 작성을 한 건데 하나를 가져온 건데 아침에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의 계획표를 짜보고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자책에 들어갈 내용을 수정을 하고 PPT 교환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출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7시에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뭐 1시간 동안 뭐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 컨텐츠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9시에 출근해서 뭐 6시까지 업무를 다 끝나고 나서 퇴근을 하면서 이제 또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아이들과 함께 육아에도 참여를 하고 뭐 책도 보고 TV도 보고 이런 하루의 일과표를 쭉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 내 삶은 너무 타이트해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일주일만 나의 그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시간을 써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허투루 쓰는 시간, 낭비된 시간, 이렇게 틈이 있는 시간이 많았네? 이 틈에 있는 시간들을 모아보면 이게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에 내가 그걸 쪼개서 뭐 컨텐츠를 만들 키워드를 찾는다거나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키워드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풋 아웃풋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좋은 그 포스팅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시간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시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보면 뇌 효율이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노트북이 지금 있는 노트북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노트북을 아침에 일어나서 켰어요. 이때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되게 빠릅니다. 뭔가 페이지를 누르면 탁탁탁 바로 떠요. 근데 저녁 퇴근할 때쯤 보면 여러 가지 창이 떠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실행되다 보니까 뭘 하나 눌러도 나오는 속도가 천천히 느려집니다. 우리의 일상은 똑같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포스팅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뇌가 깨어있고 우리가 에너지가 막 넘치기 때문에 뭘 해도 사람이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퇴근을 하고 와서 어떻죠? 아까 제가 말했던 6시에 퇴근하기 직전에 끄기 직전에 컴퓨터처럼 우리는 많이 지쳐있고 에너지도 소비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고 싶고 이건 당연히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 포스팅을 정말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새벽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책을 읽었는데요. 아침형 인간에서는 새벽 4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나의 하루 4시 30분에 시작된다는 책에서는 4시 30분의 기상, 그리고 아침 5시의 기정은 아침 5시를, 그리고 미라클 모닝에서는 6시를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그 시간을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시간을 아침, 새벽 시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중요하잖아요. 새벽 4시든 4시 반이든 6시든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여기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나의 그런 뭔가의 삶을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다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분명 이 아침 시간,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하고 적절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과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책 더 시스템을 보면 저자는 그 사람마다 그 자기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업무에 집중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꼭 새벽이 중요하다, 뭐 저녁보다는 새벽이 낫다, 뭐 이렇게 뭐 이걸 새벽을 꼭 해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에 외부적인 그런 유혹의 그런 요소들이 많은 것보다는 새벽 시간대를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의 행동의 40%는 의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습관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인 시간 관리에 좋은 습관이 일상에 쌓이게 되면 성공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뭐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작은 차이밖에 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후에는 정말 그것은 큰 차이와 격차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는 않다고 합니다. 시간 관리의 비법을 잘 알고 실천한다면 성공 역시 나에게 성큼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